지난 시간에는 중학생 어린 손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로 인해서 조상님들이 좋은 것으로 이장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도 훨씬 어린 3살짜리 손자가 일구어낸 이장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출산할 때 그 버티는 나오지 않는 태아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금방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태아들도 아파트 등기 서류쯤은 보여줘야 한다고 하니 그래야 나온답니다. 옛날에는 또 곶감이 우는 아이들에게는 묘약이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달래는 데는 그 장난감이 아닌 스마트폰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요즘 아기들은 입에는 젖병을,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두드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80 초반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제 겨우 발작을 뗀 늦둥이 손자가 스마트폰을 갖고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너무 신기해서 아기에게 그게 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니? 응, 할머니 이거 무지 재밌어. 할머니도 할 줄 알아? 할머니는 어떻게 하는 줄 몰라.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해가며 처음에 뭐를 누르고 그 다음에는 뭐를 누르고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더랍니다. 늦깎이 3살 손자의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시작된 스마트폰 조작법. 갈수록 쏠쏠 재미를 느낀 할머니에게 손자는 할머니 유튜브도 가르쳐 줄까? 이렇게 해서 유튜브 출입을 시작하셨고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나의 동영상 이장 현장을 발견하셨고 며칠에 거쳐서 그 영상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죠. 그 무렵 아시아 경제 신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수맥과 풍수지리에 대한 가식과 진실 여부를 직접 취재하려는데 협조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입니다. 사실상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해 보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오픈시키고 있는 나로서는 반대할 의도도 없고 오히려 더함도 뺨도 없이 사실 그대로만 보도한다는 오히려 찬성해야 할 형편이지요. 이 장에 앞서서 묘지 감정을 가기 전 할머니에게 아시아 경제 신문사에서 이 현장 취재를 하고 싶어 했는데 같이 참여를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오히려 우리 조상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거 좋은 일 아니겠느냐 하면서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묘지를 감정하는 날 이렇게 해서 아시아 경제 신문사에서 취재진들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나를 번갈아 가면서 다방면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영상 촬영을 했고 그리고 묘지 이장 날짜를 잡게 되거든 꼭 연락해 달라며 당부를 했습니다. 그 역시 할머니의 승낙이 있어야 됐는데 할머니는 흔쾌히 촬영도 승낙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여일 후 이장을 하던 날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야 가장 중요한 파묘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서 새벽부터 서둘렀다는 취재진은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로 아주 생생한 이장 현장 파묘 장면을 밀착 취재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나 파묘에 앞서서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나를 긴장케 하는데, 더구나 지난번 감정 결과에 이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될 시신들의 그 갖가지 형태가 나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기만을 기원할 따름입니다. 사실은 나의 예측을 벗어나 좋은 상태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나쁜 묘지만을 지적해서 파묘케 하니까 실제로 나는 수많은 묘지들을 접하면서도 상태 좋은 유골은 거의 접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날 총 5분의 조상님을 이장케 되는데, 장소는 이곳을 축소해서, 즉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유해 파장만을 피해서 이장을 하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두 줄기에 묻혀 계신, 파장에 묻혀 계신 조상님들이 차례로 드러날 때마다 자식들의 탄식은 이어졌고, 막상 당사자 할머니는 저 밑에 내려가셔서 아예 올라오지 않고 울고만 계셨습니다. 그간의 고통들과 또 일찍이 세 남매를 두고 세상을 떠난 남편이 반미이라 상태로 발견된 서름, 그리움, 그보다도 원망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상님들의 행태가 이쯤 되면 집안에는 말할 수 없는 우환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가정에는 갖가지 크고 작은 우환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말씀에 따르면은 조상님에게는 항상 최선의 치성을 다했고 묘수에도 수시로 찾아뵙었다 하시는데, 아마도 그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남편 없이 자라는 세 남매를 양육하며 가전 세파 속에 흘리신 할머니의 피눈물이 오늘 모두 보상을 받고 계신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슬기로운 중학생의 기지라는 영상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어린 3살 배기가 이렇게 해서 조상님들에게 할머니를 인도를 했습니다. 조상님들이 자손들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당신들의 처지를 알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린 후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장에 앞서 한다, 안 된다, 말자, 하자, 집안 다툼도 일어나고 오히려 잘해보자는 뜻이 불신을 키우기도 합니다. 아무튼 조상님들의 자손들에게 길을 터주는 방법에는 남녀노소 여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조상님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라움과 경애를 금치 못합니다. 강의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이어집니다. 한 달은 실내에서, 또 그 다음 달은 야외 현장에서 돌아가면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수맥과 풍수에 관심이 있고 또 조상님들의 안위가 궁금하신 분들께서, 특히 우리 집안에 원인 모를 우환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시는 분들, 지체 없이 참여해 주십시오. 매달 격월로 실내와 실외를 번갈아 가면서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에게 메시지나 전화로 연락을 주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